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여 거짓과 진실 명의로 제출하는 집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가운데 하나인 미르재단 설립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실무 작업을 총괄한 사람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입니다. 최상목 비서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1985년 행정고시 29회에 합격하여 재무부, 지금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그러니까 안종범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할 때 그 밑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하고 그 후 기재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됩니다. 미르재단은 최상목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5년 10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됩니다. 최상목 비서관에게 문화재단, 처음에는 미르재단이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지시를 내린 사람은 안종범 경제수석입니다. 최상목 비서관이 지시를 받은 날은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다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안종범은 최상목 비서관을 자기 방에 불러서 그리고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러면 최상목 비서관이 안종범에게서 최초로 지시받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저는 이제 대통령의 주장,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의 주장, 정호성 피고인, 안종범 진술 이런 것들만 제가 쭉 소개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최상목 비서관, 실무 책임자, 그 최상목 비서관의 수사 기록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제3자의 시각에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그동안 보도된 내용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후를 대비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재소원과 공모하여 미르재단을 만든 다음에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최상목 비서관에 대한 이 검찰신문, 검찰조사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 아닙니다. 공판조사, 그러니까 최상목 비서관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그 날짜는 2017년 6월 1일 공판조서입니다. 검사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비서관에게 묻습니다. 증인은 2015년 10월 19일경 안종범으로부터 미르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요? 라고 묻습니다. 최상목 비서관이 예. 하고 물으니까 검사가 안종범이 지시한 내용을 읽어줍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읽어줍니다. 자, 안종범이 최상목 비서관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정경련이 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아 문화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규모는 300억 원이고 9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를 한다.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조만간 중국에서 리그창 총리가 온다. 중국 측에서 문화 관련 민간 교류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쪽 파트너는 새로 만들 문화재단이다. 그래서
정경련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하니까 설립 절차를 도와줘라 라는 취지였지요 하고 이거 검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비서관은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검사가 법정에서 신문한 내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판사가 딱 들으니까 그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쭉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냐. 자, 안종범이가 최상목 비서관에게 최초로 지시한 내용은 문화재단 설립 주체는 정경련이다. 출연 기업은 9개다. 재단 설립 목적은 중국 측이 대한민국과 민간 차원에서 문화 관련 교류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딱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비서관의 법정 진술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으로부터 정경련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그런 게 해주면 참 정부는 고맙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라.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안종범이 최상목 비서관에게 지시한 내용도 그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르재단 설립 그 경위, 그리고 이 경위하고 이제 과정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데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미르재단 그럼 설립은 어떻게 되느냐. 최상목 비서관이 쭉 이제 설명합니다. 안종범 지시를 받고 그래서 10월 21일 수요일부터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4일 동안 자기 사무실에서 4번 4일 동안 4번 회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회의 참석자는 누구냐?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이수영, 그리고 정경련 사회본부장 이용우, 정경련 사회공헌팀장 이소원, 그리고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의 행정관 신종필. 왜냐하면 재단 설립이니까 문체부 도움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산업과장 하윤진, 그리고 미르재단 초대이사장 김영수,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승현, 이런 사람들하고 4일 동안 4번 회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가 넘어갑니다. 10월 21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회의가 쭉 열리고, 그리고 10월 25일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넘어가가 26일 날 월요일 쉬고 27일 날, 10월 27일 날 미르재단이 현판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딱 일주일 만에 488억짜리 문화재단 하나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르재단이 의혹을 받은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재단 설립이 너무 빨랐다. 좀 빨랐습니다. 다음 2번째는 뭐냐? 재단에 출연금 낸 기업들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게 의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왜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이 왜 재단 운영진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다 차은택이가 자기 사람들을 미르재단 이사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채소라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르재단 설립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때 최소한 피고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도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피고인은 2015년 10월 25일 날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후 11월 22일 날 귀국합니다. 이거는 검찰이 확인한 최소한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입니다. 이거는. 자, 최소한 피고인은 미르재단 현판식이 열린 10월 27일에 한국에 없었습니다.
자, 백보 양보해가지고, 자, 재수원이가 소위 현판식 당일날 언론을 의식해서 막 개소식에 불참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미르재단이 발족한 직후부터 한 달 동안 한국에 없었다는 거, 그건 결국 뭡니까? 최소한 피고인은 미르재단 설립과 무관하다는 사실, 그 증명하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알리바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하기로 공모를 했다는 미르재단 설립 주체가 미르재단 설립 무렵에 한 달 동안 한국에 없었다는 것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그 알리바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소한 피고인이 미르재단 설립 무렵에 이 한국에 없었다는 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 사건 재판에서도 이게 쟁점으로 부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심과 2심 판결문에도 이 부분, 미르재단 설립 무렵에 최소한 피고인은 한국에 없었다 하는 부분이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상목 비서관이 청와대 그 자기 사무실에서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 4일 동안에 안종범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종범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그랬고 법정에 나왔을 때도 나는 최상목 비서관에게 정경련과 협의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그 지시를 내린 이후에 더 이상 진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설립 작업이 다 끝날 무렵에 보고만 받았다. 자기 발뺌하기 위해가 자기 관여 안 했다는 거, 자기 살기 위해 가지고 그런 허위 진술을 하는 겁니다. 안종범 주장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비서관 사무실하고 안종범 수석 집무실은 소위 문 하나를 경계로 이게 붙어 있습니다. 구조가 검찰 진술조서에 다 나옵니다. 문 하나를 경계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종범은 자기 집무실 바로 옆에 문 하나로 붙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최상목 비서관 사무실에서 정경련 그리고 뭐 미르재단 관계자들 전부 다 민간인들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청와대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4일 동안 연속해서 들어와가 회의를 하고 들락날락 한 거 안종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검사 물어봐요. 왜 어떻게 몰랐습니까? 문 하나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나는 그 방에서 뭘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최상목 비서관이 법정에 증언합니다. 회의 끝나면은 그 결과를 저는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드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상목 비서관의 이 진술 법원에서 인정 안 하니까 안종범 모르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미르재단 설립에 대해서. 안종범이 진짜 미르재단 설립에 아무 관여 안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엄청나게 관여했습니다. 그 증거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립니다. 첫째 증거입니다. 검찰은 안종범하고 차은택 이 두 사람이 미르재단 설립한 사이 공모자예요. 주범입니다. 주범. 안종범과 차은택이 2015년 7월경부터 실체를 알 수 없는 큰 재단의 설립 문제를 놓고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최상목 비서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조서는 2016년 11월 3일 날 작성된 그 진술조서고 최상목 비서관에게 이 부분을 추궁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용성진 검사입니다. 이 수사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용성진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었던 차은택은
2015년 7월 20일경 날짜가 딱 나옵니다. 7월 20일경 언제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기 전입니다. 2015년 7월 20일경에 안종범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찾은 거예요. 보내요. 내용은 뭐냐? 이승철 부회장에게 제가 정리하는 걸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하 생략이에요. 검찰 수사 기록의 이하 생략. 그리고 제일 끝 문장이 더우신데 늘 수고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차은택이 안종범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예요. 더우신데 늘 수고가 많으세요. 라고 말하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당시부터 2015년 7월 20일 그 당시부터 새로이 어떠한 큰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 있었고 안종범은 차은택과 그러한 부분을 이미 상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가요? 하고 묻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2015년 7월 20일 무렵에 차은택하고 안종범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가 이름은 모르는 큰 재단, 이 설립 문제를 이 두 사람이 논의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은 거예요. 용성진 검사가 이 부분을 최상목 비서관한테 충원합니다. 당신 몰랐느냐 이런 게 있었는 거. 그리고 최상목 비서관은 그런 일이 있었는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몰랐고 그리고 안종범으로부터 들은 바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안종범과 차은택이 은밀하게 이런 걸 했습니다. 그때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진 검사 이 질문, 그 질문은 사실 미르재단의 설립 배경 그리고 설립 주체를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용성진 검사가 최상목 비서관에게 신문했던 그 대목 하나, 차은택이 안종범에게 문자 메시지 이승철 부회장에게 제가 정리한 것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차은택이 정리한 건 뭐겠습니까? 차은택 해봤자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 수사 기록에 차은택이 안종범에게 보냈다는 그 문자 메시지, 그 문자 메시지가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나와 있고 중간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제가 추적할 수 있는데 검찰 문장 앞부분, 제일 뒷부분 그것만 검찰 조서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증거, 안종범이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두 번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검찰이 안종범 핸드폰 통화 내역 그걸 확인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종범은 2015년 10월 21일 날 오후 3시 2분에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3분 56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10월 21일이 언제입니까? 최상목 비서관이 자기 사무실에서 미르재단 설립 추진하기 위한 1차 회의할 때입니다. 1차 회의한 그날 10월 21일 날 안종범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에게 이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3분 56초 동안이나 통화를 합니다. 이승환이 누굽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승환은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차은택하고 골프 친구고 사업 파트너입니다. 안종범이 최상목 비서관에게 미르재단 설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날이 제가 10월 19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날 이승환은 차은택으로부터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맡아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오케이를 한 그날입니다. 근데 이승환은 그거 기분 좋게 예 하겠습니다 하고는 넣고 난 뒤 이승환 집은 강원도입니다. 춘천입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잤는데 다음날 새벽 9시에
내 경색으로 쓰러집니다. 이승환이가. 그래서 곧바로 강원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자, 10월 21일은 이승환이가 중환자실에, 강원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안종범이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통화를, 그것도 3분 56초나 통화를 했겠습니까? 근데 통화 내역은 다 나오는데, 그럼 안종범 뭐 귀신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그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차은택입니다. 이 사람이. 차은택은 이승환의 핸드폰을 갖고 안종범과 통화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승환의 검찰 진술조서,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6년 10월 28일 날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고, 담당 검사는 김민형 검사입니다. 그 진술조서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차은택이가 이승환이 그 입원 중인 가운데 병원을 찾아와가 병문안을 하고, 그럼 나가는 길에 이승환 핸드폰 갖고 갔다. 그걸 이승환 그 병고안을 하고 있던 이승환 와이프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준 거예요. 당신 핸드폰 누워있을 동안에,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동안에 차은택 그 본부장이 갖고 왔다. 그리고 한참 후에 돌려주더라. 그게 검찰 조서에 다 나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은택이 들고 왔다는 게. 안종범하고 차은택이 이승환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통한 거 한 번이 아닙니다. 검찰 그 입산 통화 내역 딱 따르면 10월 24일 날 또 오전 11시 9분부터 3분 11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상당히 길게 합니다. 3분 11초라면은. 자, 10월 24일은 어떤 날이냐? 미르재단 설립이 거의 마무리된 그 시점이고, 그때 당시 이승환은 어디 있었냐? 가운데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입니다. 검찰은 안종범 핸드폰의 이 통화 내역을 통해 가지고 안종범하고 차은택이 미르재단 그 설립 무렵에 이승환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2번이나 통화한 사실, 그걸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그런 검찰이 안종범하고 차은택한테 그 부분 물어야죠. 왜 통화를 했느냐? 통화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통화 내용, 이 사실 자체를 수사를 통해서 확인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 뇌물로 엮기 위해서입니다. 뇌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들, 그걸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조그만 단서들, 안종범 통화 내역에 따르면은 소위 차은택하고 통화한 거, 이승환의 핸드폰을 빌려서 한 거, 이런 조그만 단서들, 이건 진술조서에서 삭제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었던 겁니다.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안종범과 차은택, 미르재단을 소위 설립한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미르재단 이사들, 그 직원들, 자기 사람들 앉힌 사람들이에요. 미르재단 최소원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나 이 안종범하고 차은택은 지만 살기 위해, 그리고 대통령을 거짓의 산에 묻어버리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그런 추악한 자들입니다. 저는 안종범과 차은택의 이러한 행위들, 그리고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에 등장하는 추악한 공직자들의 그 추악한 모습들은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